전사자들의 피 묻은 전투복 위에 있습니다. 전사자분들이 조국의 땅에 첫 발을 디딜 때 모두 함께 경례를 올리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러시아 연방 군사 대표단의 우리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쇼이구 국방상과 친선적인 담화를 나누시었습니다. 예, 보셨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7월 27일 오늘은 6.25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먼저 평양으로 가볼까요? 북한은 오늘을 전승절, 그러니까 승리한 날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념을 하는데 북한의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서 지금 북한을 방문 중인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신형 무기를 하나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러시아 연방 군사 대표단의 우리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쇼이구 국방상과 친선적인 담화를 나누시었습니다. 국방 안전 분야에서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지역 및 국제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교환했으며 교내 일치를 보았습니다.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과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현재 분석 중이고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예, 북한 김정은의 의미심장한 얘기부터, 의미심장한 행보 얘기부터 먼저 하나하나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화면에서도 보셨고 실제로 여기 지금 이 화면에도 나왔는데 지금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김정은이 직접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무기를 소개한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 올해가 정전 7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전승절이라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마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꽤 규모가 크게 행사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밤에는 군사 퍼레이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전쟁의 어떤 면에서 지휘 총책임을 맡은 게 이제 쇼이구 국방장관이고 그렇죠. 아마 얼마 전에 프리고진이 직접 진격하면서 이 그 쇼이구와 갈등을 빚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쇼이구가 직접 이번에 이제 북한으로 왔습니다. 와서 저렇게 김정은과 함께 저렇게 무기를 둘러보는 장면을 보이는데요. 아마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대공세를 벌이고 있고 러시아가 여러 가지 무기가 필요하다는 상황들이 있고 지난 3월 미국 측에서는 북한이 러시아한테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북한이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결국은 이 쇼이구가 북한으로부터 뭔가 무기를 가져가는 뭐 그런 어떤 장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특히 이제 김정은이 자신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저렇게 무기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또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을 시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영상이 오늘 오후에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공개된 어제 김정은이 직접 무기를 소개하는 저 장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양욱 의원께서도 이런 거 처음 보시죠? 어떤 거를 뭐 처음이라기보다는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세일즈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처음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하지만은 이제 이 소위 그 무장 장비 전시회라고 하는 것은 2021년에 이어서 올해 또 2년 만에 열린 것이고요. 과거에 이 소위 이 전시회가 그냥 그 김정은 자체의 치적 그러니까 김정은 내세울 국방 치적은 국방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자랑하는 내부 행사에 불과했다면 쇼이구가 참석함으로 해서 국제적인 세일즈 행사로서의 가능성을 좀 보여줬다. 무기 쇼케이스 같은 거.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약간 이전에 공개되지 않은 장비들이 공개됨으로써 살짝 그 우려를 좀 저는 좀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한계는 분명히 보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북한이 무기 개발만큼은 굶어가면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양 의원님과 제가 좀 짚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저 영상을 조금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꼼꼼히 다 보진 못했는데 알려지기로는 지금 화면이 좀 바뀌었어요. 무기 세일즈 하는 와중에 북한이
이른바 미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전략 자산들을 좀 베끼면서 예. 짝퉁 리퍼 혹은 짝퉁 글로벌 호크들을 좀 만들어 놓고 예. 전시한 거 아니냐, 이게 군사 전문가들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뭐 일단은 저 사진 보자마자 이거는 거의 그대로 베꼈다. 거의 그대로가 아니라 거의 외양의 사이즈와 이것을요. 거의 그대로 카피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카피한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은요. 예. 저 그냥 갖다 놓고 이게 만약에 도색이나 이런 걸 바꿔놓고 저게 뭐 미국 뭐 어떤 장비 기호를 집어넣는다거나 하면은 저게 북한 것인지 미국 것인지 구분이 전혀 안 될 정도의 외양이라는 거죠. 사이즈나 이게 거의 같습니다. 예. 저 리퍼 같은 공격형 무인기는 좀 다른 게 되려 미사일 발사할 수 있는 무장 장착대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가 더 장착이 돼 있어서 야, 뭐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지만은요, 되려 미국과 똑같이 닮았다는 것이 바로 저 체계, 무기 체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입니다. 한계. 무슨 말씀인가 하니요. 예. 외양은 우리가 흉내를 낼 수 있어요. 북한도 네, 미국 거를 북한도 따라하면서. 똑같이. 왜냐하면 어차피 외양에 관한 정보는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심지어 인터넷 같은 데를 봐도 외양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비행하게 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저 무기 체계들이 왜 존재하냐 하는 건데요.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리퍼 같은 경우는 목표를 높은 상공에서 중고도 무인 공격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 고도에서 그걸 찾아서 정확히 레이저로 조준한 다음에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뭐 겁니다. 침묵의 암살자 뭐 이런 표현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근데 과연 지금 저게 외양이 똑같이 아하. 안에 달려있는 장비들, 그러니까 내부에 들어가 있는 특히 이 센서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광학 센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정확하게 목표를 찾아야 되고 정확하게 그걸 줌인해가지고 거의 수 킬로미터 상공에서 얘를 딱 집어내야 되는데 북한이 지금 그러한 능력이 과연 있느냐. 그러니까 장비를 만들어내고 그 기능까지 흉내내는 걸 할 수 있는데 그 소위 미군이 운영하는 혹은 대한민국이 운영하는 것만큼의 정확한 성능이 나올 수 있냐가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양이 똑같다고 해서 실제 안에 달린, 예를 들어서 저런 무기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안에 어떠한 센서가 들어가냐, 혹은 어떠한, 그래서 그 센서나 이런 걸 가동하기 위한, 연산하기 위한 칩 같은 게 뭐가 들어가냐. 내실이 중요한 건데 사실은. 그렇죠. 예.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뭐가 드냐, 이게 중요한 건데 외양이 똑같다고 그래서 성능까지 똑같을 거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천부당 만부당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공격용 무인기인 리퍼를 좀 비교해봤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글로벌 호크, 오른쪽이 이제 미국 예. 실제 진짜 글로벌 호크고. 예, 글로벌 호크 저게 이제 북한이 보여준 건데 외양은 똑같아요. 기가 막히게 똑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잠시만요. 양욱 의원님, 예. 저거 북한이 설계도를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설계도를 가져왔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것이요. 일단 외양에 관한 정보는요. 거의 공개 정보로 다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뭐 모형 같은 것들도 그런 어떤 실물 정보에 바탕해가지고 다 나오기 때문에요. 예. 사실 그 기체 외양에 관한 건 공개 정보입니다. 중요한 건 저 안에 뭐가 들어있냐인데 글로벌 호크는 굉장히 고고도를 비행을 해요. 그래서 거의 대기권 밖까지 위까지 올라가서 인공위성과 거의 가까운 정도의 정찰 능력을 가진 항공입니다. 그러면 왜 어떠냐면요. 20km 상공까지 올라가서 예. 거기서 촬영을 해서 지상에 있는 30cm 정도 크기의 물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저 글로벌 호크의 장점이에요. 예. 자, 근데 그럼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센서와 광학 장비가 20km 상공에서 30cm 이걸 볼 수 있다? 그거 아니라는 게 지난번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서 수거한 내용물. 서해 그거 바다에 보면서 떨어졌을 때 수거해 보니까 별거 없었다 그랬잖아요. 별거 없다는 거죠. 예. 그 기술이 지금 갑자기 알겠습니다. 저게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외양이 똑같다. 그리고 비행했다라는 것이 실제 그러한 기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과는 다르다. 되려 북한이 자기의 기술 가지고 뭔가 활용을 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요. 저걸 자기의 그 어떤 엔진이라든가 성능에 맞게 기체를 바꿔야 돼요. 형상을. 근데 형상을 안 바꾸고 미국을 그대로 따라했다? 이거는 실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봤을 땐 쇼일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근데 러시아도 군사 대국이고 국방장관이 직접 갔는데 저런 저간의 사정들을 모를 리도 없고. 예. 그러면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는 무기도 뭔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지원받고 뭐 공급받고 이런 것도 있고, 북한 노동자들이 또 나중에 러시아 재건 때
러시아 만약에 전후 때 재건 때 필요하다면 또 북한 노동자를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포석들이 좀 있는 겁니까? 아,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무기도요. 지금 저런 첨단 무기를 북한이 뭐 러시아가 북한과 수입한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되려 지금 러시아가 보면은요. 자기네들 미사일이 부족해서 이란으로부터 자폭 드론을 수입해가지고 해서 생산 공장을 만들었어요. 아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요. 북한에 있는 미사일을 러시아가 수입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 바그너 그룹이 용병그룹이요. 그렇죠. 예. 용병그룹이 북한 탄약을 썼단 말이에요. 예. 이게 뭐냐 하면 그 소위 말해서 러시아 정부가 직접 북한 무기를 사기 되게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가지고 와서 그 바그너 그룹이라는 다른 그 뭐라고 그럴까 제3자를 통해서 가져와서 우리 러시아 정부는 상관없어 이랬는데 자 이제 어떻게 하면 7월 1일부로 모든 PMC들 그 민간 군사 기업들 전부 러시아군으로 통합됐습니다. 이제 만약에 포탄을 사거나 뭐 사거나 하면 직접 거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쇼이구가 직접 갔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 게 뭐냐면 러시아 국방장관이 직접 평양을 간 것 자체가 간 거 자체가 이제 실제 그거를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예. 아까 인력을 뭐 러시아 재건을 말씀하셨지만요. 실제 지금 러시아 상황이 어떠냐면 자 여성 모병을 할 만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병력 상황이.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한 인력을 용병처럼 쓰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그냥 경시를 하고 그냥 좌시하고 지켜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그간 힘들게 만들어 놓은 국제 제재망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정부 자체가 이제는 경고를 한번 해야 됩니다. 러시아한테. 자 뭐다? 너희 만약에 북한 물건을 북한 무기 체계를 사서 전쟁에 활용한다 그러면 우리 우크라이나의 무기 체계를 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가 이 북한과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 이것을 우리 정부는 지금 이걸 쳐다보지 말고 빨리 막아야 됩니다. 러시아가 지금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북한의 손을 건네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세를 역전시킬 방법을 찾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직접 평양을 간 거다. 뭐 북한으로서도 지금 정세에 나쁠 건 없을 텐데. 북한은 러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다. 북한 김정은이 직접 무기까지 소개하고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보니까 지금 러시아 대표단만 평양을 간 게 아닌 모양이에요. 네, 뭐 중국은 전통적으로 이게 이제 전승절 때 북한이 주장한 전승절 때 참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6.25 전쟁 때 결국 중공군이 같이 함께 들어왔다가 1.4.5 태우리 일어나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중공군의 묘지가 지금 또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은 전통적으로 이제 이런 그 7월 27일 날 함께 참석을 해서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시진핑의 친서를 직접 전달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특히 또 이번에 쇼이구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중러의 어떤 면에서 보면 연대가 형성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조만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한미일의 어떤 이 연대가 이제 강고해지는 상황에서 북중러가 이번 이 7.27 정전협정을 맞아서 함께 뭔가 어떤 연대의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 시진핑이 친서를 보내고 쇼이구가 직접 오고 뭐 이런 모습들을 이제 연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근데 한 가지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요. 중국이 보낸 대표단 정부 대표단 단장은 리홍중입니다. 예. 이 사람이 어떠냐면은요. 자, 소위 중국의 그 국무원 상무 임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10위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결국 그러한 그 중요한 사람이 사실 가야 정치적 메시지가 확실한 게 전달이 되는데 되려 중국은 살짝 조절을 했다. 저는 그런 측면도 러시아는 있다. 국방장관이 왔는데 국방장관이 왔지만 여기는 보냈는데 중국은? 이게 중국이 보낸 인원은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란 말입니다. 예. 이게 사실 별로 그닥 그 여태까지 그 대표단을 보낸 인원 치고는 굉장히 급이 낮은 인원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쇼이구는 직접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복대를 하면서 이렇게 마치 국빈 대하듯이 대했지만 중국 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또 왕이 외교부장과 우리 그 박진 장관이 또 미팅이 있었단 말입니다. 오전에.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중국도 뭔가 살짝 지금 북한과의 관계에서 아하. 조절하는 측면은 약간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도 저희 뭐 당연히 외교부도 생각을 좀 할 테고요. 우리도 좀 그렇게 지켜봐야 될 텐데 중국과 러시아는 조금 그 입장이 다르다. 근데 어쨌든 이게 보시면 북한 김정은을 비롯해서 쇼이구 국방장관 그리고 리홍중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께 이 전승절 기념식을 했는데 아마 예상대로라면 오늘쯤에 북한이 또
대규모 열병식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좀 북한이 준비를 단단히 했다는 얘기도 좀 있어요. 예, 굉장히 많은 병력을 과거보다 병력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보면은 그 뭐라고 그럴까 이번에 이 무장 장비 전시회를 봐도 나름 그렇게 새로운 무기 체계들을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 완전히 달라진 북한군, 미래 북한군의 모습을 준비한 게 아니겠나 싶고요. 다만 이번에 숫자가 많은 것은요. 새로운 무기 체계가 소개된다라기보다는 예. 6.25 당시부터 그러니까 북한군이 창건할 때부터 6.25 당시까지의 그 모습을 이렇게 기리는 그런 행렬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신무기는 사실 이미 2월에 상당 부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예. 그 무기 체계 같은 것보다는 이 행사에 어떠한 의미를 북한이 부여하려 할지. 북한이 부여하려는 의미는 자, 다시 과거처럼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압제에 맞서서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열병식에 담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중러 연대가 더 단단해지고 있는 느낌도 분명합니다.